안녕하세요. 합격을 부르는 이름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입니다. 논술 합격 꿀팁 이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합격 꿀팁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이 알려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총 4개 문항이 출제됩니다. 같은 주제로 구성된 여러 제시문들에 대해서 1-1, 1-2 인문논술 문항, 그리고 2-1 자료해석 문항, 마지막으로 2-2번 수리논술 문제로 구성된 총 4개의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죠. 우선 인문논술 문제인 1-1번과 1-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적용 분석 유형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시문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제시문이 비교적 긴 분량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 안팎의 분량입니다. 난이도는 아주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나 영어 제시문 분량 자체가 꽤 부담스럽기 때문에 영어 독해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1-1번과 1-2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격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연습에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이것이 상반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상반 대립적인데 중간에 영역을 하는 제시문이 있는지, 혹은 상반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성격의 제시문이 등장하는지 등과 같이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분석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자료가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특징은 1번 문제와 유사한 적용 분석 평가 유형이 일관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료 난이도가 최저 등급을 폐지한 이래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준비 없이 도전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세대학교 자료해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자료가 반드시 주제 그리고 인문논술 문제의 각 제시문들에 드러나 있는 주요 개념과 관련된 성격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표 그래프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나 시사점을 파악하여 도표를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변화 양상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는 어떠한 도표 그래프든 간에 변수와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를 시각화한 정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제 그리고 제시문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도표, 그래프를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2-2 수리논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문제 역시 최저 등급이 폐지된 이래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학 2, 3등급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식화, 그리고 수식의 변형을 통해 계산한 답이 제시문을 분석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근거의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인문 수리논술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덜컥 겁을 먹기보다는 수식화, 시각화, 가독성을 만족시키는 답안 전개 과정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설령 답이 틀렸다 할지라도 좋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한양대 상경계열처럼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와 그 연산 결과를 답안에 활용하는 논리적 연결, 연습이 연세대학교 수리논술의 득점을 결정짓는 합격 포인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대학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 1-1, 1-2번 문제는 중앙대, 이대, 경희대학교의 적용 분석 또는 평가 유형의 문제가 도움이 되겠고요. 자료 해석 유형은 성균관대 2번 자료 해석 유형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리논술 문제는 경희대학교 3번 문항의 수리논술 유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의 문제를 참고하여 공부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답안을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공부하실 때 이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제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유형은 2020학년도 기출부터 변형된 유형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 2017학년도 문제들은 오늘날 출제되고 있는 연대 출제 경향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과거 구 유형의 기출문제들을 완전 무시하시기보다는 깊이 있는 사고력 훈련, 즉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제시문들의 구조적 관계를 연습하시는데 2017학년도 이전 문제를 활용해 주신다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학년도와 19학년도 문제는 현재 출제되는 기출문제 유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글자 수나 질문의 유형이 약간 다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논술 문제의 제시문 관계를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제시문의 논리적 관계, 그리고 그것의 구조화,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습하느냐에 따라 합격 가능성은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라임 리더스 이경호 부원장과 함께 연세대학교 합격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엔 어떤 대학의 꿀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